꽃이 피고, 그죠? 수술에서 존재하는 게 꽃밥이거든. 돼요? 꽃이 피고 수술에서 존재하는 게 꽃밥이니까. 그래서 생세포 분열을 관찰할 때는 백합의 꽃밥이 용이하지만 나머지 뿌리 끝하고 생장점이 있는 곳, 뿌리 끝하고 줄기는 생장점을 관찰하기 더 편하겠죠. 생장점, 형성층. 얘 세트로 기억해도 형성층. 얘네들은 세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분열 조직. 거기서 세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관찰될 수 있더라. 답은 3번. 1번에 3번. 2번에 자 가운데 배열됐네. 무슨 기? 중기. 그죠? 3번에 가가 무슨 기? 두 개의 딸에게 하나의 세포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요. 말기. 맞아요. 나는 후기예요. 후기. 나는 양극으로 지금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고 다가 전기고요. 그죠? 다가 약간 염색체 나타활동 활동. 라가 가운데 배열한 중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순서대로 가야 하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죠. 물론 이제 간기가 맨 앞에 그 시기가 있었다면 그저 뚜렷한 핵막이 보이는 간기가 제일 먼저이겠지만 분열의 시기로 따지면 달아 나가. 맞죠? 달아 나가. 자, 그래서 104쪽 4번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104쪽에는 4번. 4번에 A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똑같은 카피본에 해당한 염색 분체가 있고 이중 나선 구조의 DNA, B, 그죠? 그리고 히스톤 단백질인 C가 있고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자주 안 쓰는 유전자 정보는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2바퀴 반 동염에서 응축이 되어 있기도 하더라. 맞죠? 오케이.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중 기억 맞을까요? 시험 문제 오답으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 기억 맞을까요? 1번이 시고. 나 지금 4번 하고 있어요. 4번. 4번 먼저 하자고. 4번. 어제 설명을 주력적으로 했던 거 위주로 먼저 피드백을 하려고. 자, 4번에 기억 맞을까? 아니요. 아니죠. 맞아요? 아니에요. 왜요? 요 염색 분체는, 그죠? 하나의 염색체는 요 정보가 그대로 똑같이 카피된 거야. 자, 여기 대문자 R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여기도 대문자 R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생긴 아이가 또 하나가 있어서 요 두 개의 관계를 만약 물어봤다 그러면 이건 부모로부터 아빠로부터 받았다면 넌 엄마로부터. 하나하나씩. 그죠? 상동관계로 받은 거겠지. 근데 이 하나는 상동이 아니야. 염색체 한 개는 상동이 아니라 서로 분신. 그죠? 염색 분체. 따라서 기억 틀려요. 나머지 니은 맞을까요? 디귿 맞을까요? 네. 니은 디귿이 맞아. 답은 4번이에요. 오케이. 자, 5번. 염색체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답은 4번이죠. 염색체 수는 같은 종이라도 개체마다 달라요. 말도 안 돼요. 그죠? 염색체 수는 종이 같으면 이제 염색체 개수는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성염색체만 차이가 있는 거고. 6번 같은 그 그림을, 자, 6번 같은 그림을 사람의, 그지? 남성이든 여성이든 체세포 분열 중기대로 스탑을 시켜서 관찰한 거야. 6번에 체세포 분열 중기대로 스탑을 시켜서 관찰해 놓은 이 그림에 이걸 우린 핵형, 거기다 써봐. 핵형 분석. 흑형 분석이 아니라 핵형 분석. 이 그림이든 저 그림이든 핵형 분석 그림이야. 적어줘봐. 핵형 분석 그림. 핵형 분석 그림. 핵형 분석. 그래서 남성의 마지막 여기 보니까 성염색체 XY, 여성은 XX 이렇게. 그죠? 성염색체가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 2, 3, 4, 5번 중에 답은 몇 번? 7번. 3번. 남녀 모두 23쌍의 상동염색체가 있다. 아,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3번 맞습니다. 상동관계 맞아요. 왜? 선생님 크기가 다르잖아요. 아니요. 크기가 달라도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얘는 아빠한테, 얘는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크기가 다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얘만 크기가 다르더라도 얘들도 XY도 상동염색체 사이예요. 라고 판단한다고요. 누가 답이야? 5번. 그렇지. 5번. 체세포 분열 전에 복제돼서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룬다. 자, 체세포 분열 전에 복제돼서, 자, 복제된 건 어떻게? 이건 지금 이미 복제된 이후의 모습이야. 이 둘 다는. 복제된 이후의 모습들이고, 복제되기 전에는 얘가 지금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이렇게 있잖아. 1번 염색체. 그지? 복제되기 전에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야. 1번에. 그러다가 복제돼서 이렇게 있는데, 그지? 체세포 분열 때는 이 두 개의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쌍을 이루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생세포 분열 때 나타나는 특징이야. 오케이?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절대 이 상동염색체들끼리가 쌍을 이룰 리가 없어요. 여기다 적어둬봐. 체세포 분열 때는 체세포 분열 시 상동염색체가 들끼리
쌍을 이루지 않는다. 오케이? 쌍을 이루지 않는다.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상복염색체들끼리 쌍을 이루지 않습니다. 오케이? 꼭 기억해두세요. 얍얍. 자,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다는 거 6번에 이제 5번이었고요. 자, 7번 갈게요. 체세포 분열 과정 7번. 가나 다라마 나와있네. 가나 다라마 나와있을 때 가가 뭐야? 말기야. 하나의 세포에 두 개의 딸 핵이 있잖아요. 말기야. 맨 마지막 전기 뭐였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말기 그림. 가는 간기. 왜? 핵막이 뚜렷하게 보이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다는 염색체가 나타났어요. 전기. 그 다음에 라가 양으로 끌려간 후기. 마는 어떻게? 장 가운데 배열을 활동하고 있으니까 중기. 그 다음 순서 나다 마라 가. 그죠? 나다 마라 가. 자, 8번에 옳은 거 됐습니다. 자, 각각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징을 자 바르게 나열하시오. 그거죠? 오케이? 자, 특징을 바르게 나열하시오라고 봤을 때 쭈루루 나와있을 때 염색 분체가 양으로 끌려가는 시기 언제였어? 후기 아니었어? 그죠? 염색 분체 양으로 끌려가는 라네라 후기. 답은 4번. 되겠어요? 답은 4번. 자, 9번에 어느 세포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한 일부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봅시다. 자, 지금 현재 무슨 분열? 세포질 분열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모난 형태가 보이고 안에서부터 뭐가 만들어지고 있네. 그죠? 얘 무슨 세포예요? 동물세포? 네, 식물세포. 식물세포예요. 자, 식물세포니까 자, 기억 틀렸죠? 자, 말기에 해당한다. 이 핵분열 말기의 맨 마지막에 체세포 분열이 세포질 분열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 됐죠? 기억은 틀렸고, 그죠? 니은 맞고, 디귿 맞고, 답은 5번.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양파의 뿌리세포를, 양파 뿌리 끝을 고정, 해리, 염색, 분리및 납작. 어저께 맨 마지막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고해염분합. 고해염분합. 같은 순서로, 자, 고정은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스탑. 에탄올, 아세트산 3대1 수용해.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해리. 조직을 흐물하기 위해서 묽은 염산이 담긴 용에다 집어넣으면 세포벽 사이사이들이 텐션이 약해져. 맞죠? 자, 그리고 염색, 분리 및 압착. 자, 그러면 10번에 마, 나, 다, 가, 라 순서 되겠죠. 마, 나, 다, 가, 라. 외우셔야 돼. 외우면 답이 한 문제 무조건 잡는 문제야. 그죠? 마가 제일 먼저야. 마가 뭔데? 고정. 그죠? 에탄올 아세트산용해. 에탄올 아세트산 3대1 고정. 여기서 만약 문제에서 양파 뿌리 끝을 몇 미리 썬다. 재료 준비 과정이 고정보다 제일 먼저는 돼야 되겠지. 만약 여기서 추가로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되겠어? 근데 그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정부터 시작해서 고정, 해리, 염색, 분리 및 압착 이렇게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이 가 과정이 해부침을 잘게 찢는 게 분리예요. 재료를 준비하는 제일 첫 번째 과정이 아닙니다. 가 과정이.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10번 마나, 다, 가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11번 이 실험의 각 단계를 거치는 까닭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고정, 해리, 염색, 분리 및 압착 과정 중에서 일단 1번 틀렸죠.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이 나예요. 나. 그쵸? 염색체 뚜렷하게 관찰하기 위한 과정은 다입니다. 다. 맞죠? 자, 세포 분열 멈추는 거 맨 마지막 마예요. 고정. 라는 얇게 퍼뜨려서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지그시 얇게 퍼뜨리는 과정, 누르는 과정이다, 푸시하는 과정이다. 맞다. 라 맞습니다. 자, 세포 분열 촉진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채점 내세요. 저 실험 실제로 했으면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네, 그렇죠. 여기는 실험을 학교에서 실제로 안 해도 시험에 나오는 답은이에요. 메일로. 근데 이거 보고서 썼어요? 망했는데 망했어요? 수행평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수행이겠지, 설마. 왜 보고서 망했어? 시험이 망했어? 저요? 뭐 안 보였어? 현미경사 아니면? 현미경이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너무 두껍게 썰었나 보다. 그러니까 안 썰렸어요. 안 썰렸어. 면도칼 없었어? 모르겠어. 아니 그 뭐였지? 이 집게 같은 걸 뾰족한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아유. 점수 그래? 뭐 몇 점이라고 안 알려주시든? 안타까운데? 80점? 10점? 80점? 80점? 관찰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그림을 그림 못 그렸어요. 그림을 아예 못 그렸냐? 네, 너만 못 그렸냐? 너네 모동 전체 다 못 그렸어요. 망했어요. 망했어. 아니 그냥 대충 아 그래? 실제 보이는 걸 갖다 대고 촬영해가지고 내야 되니까 그랬나? 흰색깔 때문에 그랬어요.
대충 그냥 시큼시큼한 형태밖에 안 보였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뭐 그냥 테크닉이 그렇게 쉽지 않아. 얇게 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운명에 맡겨봐야죠. 수행이 들어가요. 자, 일단 넘어가서 136쪽 봅시다. 136쪽. 자, 첫 시간은 생세포 분열 과정까지 다 끝낼 거예요. 자, 예고편. 무지 어렵습니다. 무지 어려워요. 예고편. 자, 이거보다 더 어려운 단계를 가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제 3학년이에요. 중학교 중에서 가장 짬바가 높은 고학년. 그죠? 추상적으로 계속 뭔가를 사고를 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이 생세포 분열 과정은 어디에도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원파트. 그지? 여러분이 이제 고교학점제 들어가서 선택을 하시는 그 여러 교과목이 있을 건데, 생명과학 원에서도 생명과학 원자는 떼질 거예요. 생명과학 그 책에서도 들어가져 있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생세포 분열. 자, 그러면 일단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몸의 생식세포를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체세포로부터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다시 각각의 여러분 몸에 존재하고 있는 체세포가 있겠죠. 자, 체세포가 있을 거야. 네, 여러분의 몸에 있는 체세포를, 그지? 여러분 몸의 모든 부위의 체세포는 아니야. 여러분 몸 생식기관에 들어있는, 그죠? 남자라면 청소, 여자라면 난소, 식물이라면 꽃밥, 그리고 미실, 식물이라면 이런 생식기관에서 존재하는 체세포로부터, 그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야, 너 생세포 분열해야 되겠어 라고 할 때, 그지? 최종적으로 뭐를?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분열 과정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추가로 뭘 표현을 해줄 거냐면 핵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표현을 할 거야. 방금 아까의 그림에서 핵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얘기했던 거고, 핵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표현을 할 건데, 자, 핵상은 딱 두 개밖에 없어. 2n, n. 물론 인위적으로 4n이나 뭐 6n이나 8n처럼 이렇게 바나나나, 그지? 바나나나 일반 식물들한테 몇 개의 배수체를 일으켜서 불임을 만들어준 형태들도 있을 수 있어. 8n, 6n, 뭐 4n 이렇게 얘네들처럼, 그지? 근데 얘네는 일반적이진 않아. 일반적이진 않아. 보통은 너네들 몸에 2n 또는 n밖에 없어. 2n 또는 n이라고 하는 형태의 핵상을 가지는 세포들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럼 2n은 무엇을 2n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세포에, 그지? 아빠한테 받은 정보와 엄마한테 받은 정보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할 때, 오케이? 이거 1번 염색체, 그지? 나는 염색체 개수를 4개를 그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개체가 있는데 그 하나의 개체의 핵에 아빠한테 받은 정보, 엄마한테 받은 정보, 또 아빠한테 받은 정보, 뭐 엄마한테 받은 정보가 이 두 개가 크기가 똑같고 이 두 개가 크기가 똑같지. 그치? 그래서 그 둘을 상동이라고 하는 거야. 상동. 그래서 요 두 개가 상동, 요 두 개가 상동인 상태로 존재하는 형태일 때 얘를 우리는 2n이라고 표현해. 오케이? 그래서 2n의 정의는, 나 너무 빠르니? 잘 따라와줘. 2n의 정의는 하나의 세포의 핵 속에 부계로부터 받은 정보와 모계로부터 받은 정보가 한 쌍을 이루고 있을 때, 부계와 모계로부터 받은 정보, 즉 염색사들이 한 쌍을 이루고 있을 때, 말 그대로 상동 상태로 존재하는 다 2n인 거야. 쌍이 2개여야 돼요. 근데 이 쌍의 개념을 우리가 뭐로 생각하냐면 물리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그 복제된 형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쌍이라고 하는 거 그냥 쌍에 집중하게 되면 여기 두 개는 아직 쌍이 아니잖아. 부계, 목이 각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쌍이라고 하는 단어에 중점을 두지 말고 쌍보다는 부계로부터 온 정보와 모계로부터 온 정보가 각각 같이 있을 때, 오케이? 그걸 2n이라 한다라고. 그지? 부계로부터 온 정보와 모계로부터 온 정보, 부계로부터 온 정보와 모계로부터 온 정보가 같이 있을 때, 근데 그걸 편하게 그걸 한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잖아. 뭐 할 때? 체세포 분열할 때도, 그죠? DNA를 2배로 복제했잖아. 그지? 생세포 분열할 때도 항상 제일 먼저는 DNA를 2배로 복제해. 오케이? 자, 그래서 전반적인 건 먼저 얘기해줬어. 부계와 모계의 정보가 하나의 세포에 같이 있을 때, 이걸 보통은
뭐 북위로부터 온 정보와 목위로부터 온 정보로부터 한 쌍을 이루고 있을 때라고 표현하는 거야 사람들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EN으로 존재하는 세포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무슨 세포야? 체세포야. EN의 핵상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은 대부분 체세포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체세포를 EN은 46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죠? 우리의 체세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EN은, 그죠? 뭐 44개의 상염색체 플러스 남자는 XY. 그지? 여자는 44개 플러스 여자는 XX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너 여자, 남자 표시야. 오케이? 남자는 저렇게, 여자는 저렇게. 맞죠? EN 상태. 맞죠? 오케이? 자, 그런데 봐봐.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2세를 태어나게 하고 싶어. 나의 2세, 나를 닮은 2세. 근데 내 체세포하고 우리가 왜 감수 분열, 왜 생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해. 오케이? 그러면서 얘를 설명할 거야. 자, 그러면 내 체세포로부터 이 체세포가 그대로 온전히 46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똑같이 온전히 그 사람의 체세포에 46개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 체세포하고 체세포가 수정에 참여해서 수정란을 만든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개체는 몇 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아빠한테도 46개 그대로 받았고 엄마한테도 46개 그대로 받았어. 몇 개야? 그래, 92개. 그죠? 이런 개체가 만약 태어났다고 하자. 안 태어나? 이런 개체가 만약 태어났다고 하자. 그러면 또 이 세대 그 다음에는 다 대부분 92개의 체세포, 92개의 체세포 내 92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결혼해서, 그지? 또 자손을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자. 그럼 이 체세포와 이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하면 그 다음 세대,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는 하나의 체세포 안에 유전 정보가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184개 갖고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184개로 태어났던 아이가 있다라고 하자. 그럼 그 184개의 184개가 또 그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 그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하게 되면 몇 개가 돼? 얼마야? 368개야?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종이잖아? 사람, 그죠? 같은 종인데 같은 종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 속 유전 정보의 양이 실제 관찰해봤더니 늘지 않아. 안 늘어.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에서부터 계속 태어났으면, 그죠? 네, 엄청 무거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2배여야 되잖아. 근데 관찰해봤더니 안 그러더라. 그렇지 않더라.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면 자, 나도 46개인데 나의 새끼도 46개의 정보를 갖고 있더라고. 그죠? 나의 손자도 46개의 체세포 속 정보를 갖고 있더라고. 세대를 거듭해도 한 종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 속 유전 정보의 양이 일정해. 그지? 그 얘기는 뭔가가 있다는 것 같은 거야. 그 뭔가를 맨델이 실제 유전의 원리로 알아냈거든요. 분리 법칙을 통해서. 그 뭔가가 어떤 형태냐면, 아, 나의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내 체세포로부터 정보를 반 틈만 가지는 23개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생세포를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똑같이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하는 사람도 이 사랑하는 사람의 체세포로부터 정보를 랜덤으로 배치를 하든 어쩌든 반으로 줄인 23개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생세포가 만나면, 그죠? 이 두 개가 만나면 그러면 몇 개가 돼? 46개의 정보를 갖는 베이비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맞죠? 오케이? 됐죠? 한 세대를 거듭해도, 그죠? 그 다음 세대도 46개. 그죠? 그죠? 왜? 나의 몸에 있던 그냥 일반적인 체세포가 수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내 정보의 반틈을 가지고 있는 생세포들이 참여하여 세대를 거듭해도 같은 수정란, 같은 체세포 속 염색체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이 분열을 우리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해. 겸이 궁금한 거 있어? 저거 23개만 되면은 네. 정보가 다 전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정보가 다 전달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보의 다양성이 중요해. 자, 얘가 46개의 체세포 정보를 갖고 있어. 그죠? 겸이 엄마 아빠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태어났잖아. 근데 온전히 엄마 아빠의 정보를 다 무조건 그 엄마 거의 정보를 100%, 아빠 거 정보를 100% 받는 게 아니야. 엄마와 아빠로부터 내가 태어났지만 또 뭔가 달라. 내 동생이 있지만 엄마 아빠는 똑같잖아. 나랑 또 달라. 성별도 다르고. 그죠?
혈액형이나 지능도, 몸무게도, 키도 다르잖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이 아빠만이 가진 정보를 다 주거나 엄마만이 가진 정보를 다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거야. 이 정보에서 랜덤으로, 그러니까 이 아빠 거의 체세포에서 두 개씩 있었던 것 중에 아빠의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 1번에 이것들 중에 이거 하나가 얘한테 갈 수도 있고 2번에 이것들 중에 이거 하나가 다 랜덤 배치야. 모든 가능성이 다 두 개의 경우수로 모두 다 랜덤 배치의 경우의 수를 뚫고 아빠로부터 정보 반 받고 엄마로부터 정보 반 받고 그들의 믹스된 조합으로 또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쌍꺼풀을 갖고 있는데 내가 쌍꺼풀이 없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엄마 아빠가 A형, B형이었는데 아빠는 A형, 엄마는 B형 이렇게. 근데 내가 O형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이런 형태에 의해서 다양성 훨씬 이거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유성생식. 그죠? 유성생식은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그 생세포의 수정에 의해서 자손이 태어나는 거잖아. 그것의 가장 큰 장점이야.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한 종이, 그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무조건 똑같은 카피본이 아니야. 달라져. 이 두 개를 받아서 또 달라져. 네, 그래서 정보의 다양성이 중요해. 동일성보다. 오케이? 유전 정보의 다양성 그 덕분에 환경이 달라져도 환경 변화에 적응이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 엄마 아빠 세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근데 엄마 아빠의 또 믹스된 조합으로 또 다양한 정보를 갖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적응이 더 유리하게 돼. 이게 더 장점이 많아서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겠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세포 분열 과정에서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딱 반틈을 아빠 쪽에서 만들어주고 정자, 엄마 쪽에서 남자를 만들어주고 그 정자와 남자의 수정에 의해서 베이비가 탄생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근데 그럼 봐봐. 이렇게 23개만 가지는 걸 우리는 뭐로 표현하겠어? N으로 표현하는 거야. N. 이건 2N은 46개.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N.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 둘 중에 랜덤 배치로 이거 하나만, 둘 중에 랜덤 배치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모습일 때 요렇게. 그죠? 둘 중에 요거 하나만, 둘 중에 요거 하나만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일 때가 N이라고 하는 거야. N. 부계, 모계 중에 똑같이 부계 쪽만 쭉 가져요. 아니면 모계 쪽만 쭉 가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건 부계로부터 온 것만, 2번에 해당하는 건 모계로부터 온 것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 오케이? 오케이? 이게 N이라고 해. 핵상이. 최종적으로 우리는 왜 생세포를 만들어내는가? 생세포 분열에 의의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근데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적어줬으면 좋겠다. 생세포 분열의 의의는 자 여러분 책에 그 136쪽에 생세포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D 나와 있는 그 비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 세대를 거듭해도 여기다 써줄게. 세대를 거듭해도 한 종이 가지는 체세포 속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세대를 거듭해도 하나의 종이 가지는 한 종이 좀 띄어쓰기 해야 돼. 한 종이 가지는 체세포 속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야. 의의를 갖고 있는 거야. 아까 계산해 준 것처럼 막 96개, 그죠? 184개, 막 368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n과 n의 수정으로 다시 2n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유성생식을 하는 걸 통해 엄마만 정보를 받고 아빠만 정보를 받고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정보가 믹스돼서 또 다양한 정보를 갖게 되니까 유전 정보의 다양성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개체인 거죠, 여러분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전반적인 생세포 분열의 과정을 먼저 설명하자면 N은 23, 이거는 생세포의 분열에 의한 결과 얻어진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식 기간에서는 난소 또는 정소 거기에는 생세포 분열을 제대로 완료했다면 N 상태의 생식세포만 있는 거야. 그지? 근데 N 상태의 생세포만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처음 만들어내고자 하는 2N 상태의 체세포들도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별도의 다른 장소에서 생세포 분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특정 정소, 특정 난소라는 그 장소에 2n짜리의 원래 내거 체세포로부터 어찌저찌 생세포 분열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남성은 사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몸 밖으로 내보내질 수도 있는 거고, 여성은 월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배란이 되는 거지. 배란이 돼서 난자가 나가는 거지.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과정 먼저 간기는 한 번, 생세포 분열 과정. 오늘 결석한 친구들 이거 잘 따라오는가 모르겠다. 굉장히 중요한데, 생세포 분열 과정은 간기는 한 번이야. 한 번의 간기. 간기 시기 때 DNA를 2배로 복제하는 건 똑같아. 체세포 분열 과정 때, 그지? G1기, S기, G2기 있었던 기억나죠? 간기는 한 번이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쳐. 오케이? 연속 2번의 분열을 하거든. 체세포와 다르게 한 번의 간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한 번 분열, 여기서 나온 딸세포 2개가 있겠죠? 그죠? 말기하면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 말기하면 2개의 딸세포를 만들었던 이것이 연속적으로 한 번 더 분열하는 거야. 또 똑같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오케이? 얘도 똑같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근데 둘 다 동일한 형태의 반응이기 때문에 둘을 각각 다 그림을 그리진 않을 건데, 그지? 그럼 생각해봐. 너 하나가 이렇게 분열을 한 번 더 하면 너에서 2개가 만들어지지. 맞지? 너 하나가 또 한 번, 두 번째 분열을 또 만족한대. 그럼 여기서 또 2개 만들어지지.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원본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4개의 딸세포들이 만들어진 형태의 분열. 이게 생세포 분열의 특징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첫 번째 분열, 간기 한 번 거치고 나서 이렇게 첫 번째 분열하는 과정을 제1감수 분열이라고 해. 감수 제1분열 해도 되고, 감수 제1분열 해도 되고, 제1감수 분열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그림들, 이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막 여기 있는 그림들을 막 믹스해서 섞어놓고, 이 그림이 체세포 분열 그림이 이게, 제1감수 분열 전기 그림이게, 제1감수 분열 중기 그림이게 라고 물어본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주요 특징을 가지고서 그림을 구분할 수 있게끔 배치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 첫 번째 일어난 분열이 제1감수 분열이고, 두 번째 일어난 이 분열이 여기도 제2감수 분열, 여기도 제2감수 분열. 근데 이 과정의 그림하고 이 과정의 그림이 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내가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너가 제2감수 분열이야. 자, 그리고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이 제1감수 분열을 한 결과, 제1감수 분열을 일어난 결과 핵상이 체세포 2n짜리 어떤 형태의 체세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두 딸세포가 뭘 갖고 있냐면 n짜리의 핵상을 갖고 있어요. 2개에서 모개로 정보가 그냥 나눠진 거야. 여기도 n만 들어가 있고 여기도 n만 들어가 있어. 내 체세포에서, 나의 체세포는 엄마한테 정보 반틈 받고 아빠한테 정보 반틈 받은 체세포잖아. 그 체세포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나의 난소에. 그 나의 난소에서 내 난자 하나를 만들어낼 때 이렇게 한 번, 두 번, 연속 2번의 분열을 한다고. 돼요? 근데 제1감수 분열 과정에서 어떻게? 이 하나의 얘가 한 번 DNA를 2배로 복제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나눠지는 이 과정에서 2n에서 n으로 핵상이 감소한다고. 이 말은 염색체수가 감소한다고. 46개였던 체세포가 23개로 반으로 준다고. 돼요?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어. 반으로 준 걸 반감이라고 해. 동시에 DNA 상대량도 반으로 줄어. 이 개념이 뭔지 설명할 거야.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일단 큰 틀만 먼저 잡아드리고 그림을 그려서 분석하는 건 이따가 할 거야.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감수 분열 과정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면 얘가 n짜리고 얘가 n짜리인 거잖아, 이제. 그지? 2n이었던 아이가 n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너가 n자리고 너가 n자리인데 이 n자리와 n자리가 이렇게 해서 나눠져 2개, 이렇게 해서 나눠서 2개인데, 자, 과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그 핵상의 개념 때문에 분명 얘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친구들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n이 2분의 1 n이 돼요 라고 판단한다고. 근데 이거 아니라고.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 핵상의 변화는 없다, 염색체수는 변함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림을 그려서 이따 설명해 줄 거야. 궁금하지? 자, n에서 n으로 갑니다. 즉, 제2감수 분열 결과 핵상의 변화는 없어요. 너도 n이야.
오케이? 핵상 변화 없다. 다른 말로 염색체수 변화 없다. 염색체수가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23기에서 23기로 가. 근데 염색체 수라고 얘기하지 않은 어나더의 개념인 안경을 벗어버렸어요. 염색체 수라고 얘기하지 않은 어나더 다른 개념인 DNA 상대량은 여기 있던 DNA 상대량이 정확하게 반으로 줄었어요. 여기 있던 DNA 상대량이 정확하게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DNA 상대량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으로 다 줄어 있습니다. 상대량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미안하지만 요거를 좀 적어줄래요? 자, 쉬는 시간까지 3분 남았으니까 좀 달려볼게요. 제1 감수 분열 과정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항상 단계를 한 번 거치고 난 다음에 감수의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친 데 있죠. 약간 큰 틀은 체세포 분열 과정하고 유사해요. 전기 때 뭐가 나타났어요? 염색사가 염색체가 됐죠. 중기 때 가운데 배치됐죠. 후기 때 양으로 끌려갔죠. 말기 때 다시 두 개의 딸이기 만들어졌죠. 큰 틀은 유사해요. 근데 경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1 감수 분열이 체세포 분열과 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전기가. 오케이? 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표현해 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 따라봐. 이에는 사자리로 표현할게요. 그지? 핵상이 구개와 목으로부터 정보를 각각 받아서 EN 상태인데 아빠 엄마 그죠? 염색체 수가 4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염색체 모습은 아니지만 이때도 염색체 수로 응당표현해. 왜? 얘가 복제되면 당연히 염색체가 될 거니까. 다시. 자, 지금 현재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나비 같은 구조 복제된 이후에 나비 같은 구조의 염색체가 아니야.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그렇지만 복제가 되면 그리고 뭘 하게 되면 분열이 들어가게 되면 너가 염색체가 될 거니까 염색체 수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자, 복제된 시기 복제 원본 그러면 원본을 바탕으로 복제 원본을 바탕으로 복제 원본을 바탕으로 복제 원본을 바탕으로 복제 했겠죠. 언제? S기 때. 그죠? 이건 감기죠. 그죠? 자, 감기가 지나서 야 너 지금 감수 분열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핵막가인이 똑같이 사라집니다. 제1 감수 분열 전기 때. 그리고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전기죠. 체세포 분열과 다르게 얘가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냐면 저 아이도 염색체, 이 아이도 염색체인데 상동이죠. 두 개가 상동이죠.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붙어요. 염색체에 얘와 똑같은 크기 염색체 얘 두 개가 되게 가까이 붙기 시작하는 시기가 전기야. 그냥 염색체만 나타나는 시기가 그냥 체세포 분열의 시기였다면 그 같은 상동들끼리가 굉장히 가까이 붙어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가까이 붙어있는 이 염색체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해요. 이거 숫자야. 간혹 가다가 한자로 이가 염색체라고 쓰는데 이거보다는 이걸 선호합니다.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의 개념 정의는 상동 염색체들끼리 접합한 염색체입니다. 상동 염색체들끼리 접합된 염색체. 돼요? 얘도 이가 염색체야. 돼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고 방추사가 양 끝에서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방추사가. 똑같아요. 전기의 특징. 방추사가 나타나기 시작해. 핵막이 사라져.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상동들끼리가 뿅 붙어요. 상동들끼리가 뿅 붙어요. 왜? 얘는 감수 분열을 할 수 있는 장소인 난소나 정소에서 이걸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성 호르몬, 남성이라면 남성 호르몬, 여성이라면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 시그널을 이미 받은 거야. 야, 너 감수 분열해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이 두 개가 가까이 와서 붙어요. 상동들끼리가. 상동이 아닌 것들끼리 붙진 않아. 그래서 상동들끼리가 붙어서 접합된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염색체라고? 이가 염색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끼리 접합된 염색체. 종치면 딱 자리에 계셔요. 제가 딱 맞춰서 바로 올 거니까. 네, 일단 그리하여서 자, 저렇게 상동염색체끼리 접합한 이가염색체를 만들죠. 만들어요. 그러면 중기 때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 저렇게 전기 때 1번 1번끼리, 2번 2번끼리, 3번은 3번끼리 산한거로 따지자면 성염색체 XX 또는 남자 성염색체 XY끼리도 이렇게 붙어요. 그죠?
그러면 간혹 요즘은 좀 고난이도 문제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가 염색체가 2개면 그러면 염색체 수가 몇 개냐 물어봐. 이가 염색체라 하면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을 한 거니까 염색체 2개가 붙어있는 이 한 덩어리가 이가 염색체 하나잖아. 그럼 이가 염색체가 2덩어리면 4개지 염색체 수. 맞지? 이가 염색체가 3덩어리면 그죠? 용용용 해서 총 6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가 염색체의 개수를 통해 가지고 있는 체세포 속 현재의 염색체 수를 생각하시면 되고 중기가 되면 정 가운데 배열해. 그죠? 중기 생략할게. 중기가 되면 정 가운데로 배열해서 후기가 되게 되면 제1감수 분열 후기 때 어떻게 됐어?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을 하고 있다가 얘네가 분리가 됩니다. 즉 상동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염색체들끼리가 양극으로 이동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오케이? 후기는 자, 체세포 분열은 이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염색 분체가 찢어진 형태였었다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그림으로 나타나겠죠. 되죠? 오케이? 얘는 얘끼리. 그리고 이렇게 나눠질 건데 근데 봐봐. 얘가 이렇게 나눠져서 양 옆에 똑같이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동일하게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죠? 또 제1감수 분열 후기 때 이렇게 분리될 수 있죠. 이 1번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분리가 되고 2번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죠. 이쪽에 있었던 빨간 게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그죠? 이쪽에 있었던 검은 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정보가 늘 2개의 경우수 분리가 될 수 있는 경우수가 2개씩 있는 거야. 그쵸?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는 판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판에서 스타트를 할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분리가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다양하게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장점이 생세포 분열인 거야. 동일한 체세포로부터 이렇게 정보를 반으로 줄이는 과정을 하는 그 타이밍에 이렇게 홍해 갈라지듯이 얌전하게만 분리되라는 법이 없다고. 1번은 이렇게 가는데 2번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3번 염색체는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판에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감수분열 할 때마다 온전히 똑같은 생세포들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다 달라. 그때 달라요. 되죠? 이해된가요? 오케이? 그래서 유전 정보의 다양성을 배분시킬 수 있는 장점이더라. 그래서 감수분열 후기가 되면 뭐가 분리된다?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염색체가 분리된다. 오케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야. 되죠? 오케이? 분리가 돼서 자, 제1감수분열이 완료가 되면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자, 2개의 딸에게 다시 완성이 됐겠죠. 제1감수분열 말기가 됐을 때. 자, 이렇게 돼서 말기에 되면 자,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죠? 얘가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되죠? 맞죠? 자,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에서 자, 그러면 세포질 분열까지가 완료된 거야. 제1감수 분열이 완료가 된 거야. 그럼 여기에 이 아이의 핵상이 1일까요? N일까요? 예. N이죠. 예. N입니다. 우리가 쌍의 개념으로만 포커싱을 맞춰버리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어떤 개념을 생각하라고? 이인과 N의 개념은 하나의 핵에 부계로부터 온 정보와 모계로부터 온 정보가 상동으로 같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야. 상동으로 안 있잖아 지금. 그지? 너 핵상 N이야. 너 핵상 N이고 염색체수 2개. 하나 둘 염색체수 2개잖아. 오케이? 옆에다 쓰는 게 염색체 수야. 염색체 수. 맞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상동 염색체 접합해서 2개가 나눠졌어. 여기까지가 제1감수 분열 말기. 그리고 이 말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뭐 한다고? 복제하는 시기가 없어. DNA를 2개로 복제하는 시기 없고 그냥 얘도 자동으로 전기 중교기 말기 제2감수. 얘도 또 똑같이 자동으로 전기 중교기 말기 거쳐간다고. 돼요? 요 그림은 지금 다양한 유전 정보가 다양하게 분리될 가능성을 설명한 거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흘러간 거야 지금. 이 하나의 판에서는. 오빠 된가요? 이 하나의 판에서 이렇게 흘러간 거야. 다른 판에서 이렇게 됐던 아이가 이렇게도 제1감수 분열 중기 때 분리가 될 때 나눠질 수 있다고. 후기 때. 맞죠? 오케이? 그래서
자, 유전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시기는 제1감수분열 때요. 그죠?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면 또 다른 판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맞죠? 오키도키. 자, 그 다음 제1감수분열의 말기가 완료가 되면 뿅뿅. 얘도 다시 핵막이 사라져. 말기가 2개 딸에게 완성이 됐다가 핵막이 다시 사라지면서 얘가 다시 한번 제2감수분열 전기중기후기 말기. 얘도 제2감수분열 전기중기후기 말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정보가 나눠지기만 하면 끝이야 이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던 아이가 다시 방수사 나타나고 2개 안 그릴게. 하나만 그릴게. 얘와 똑같은 형태일 거니까 제2감수분열 과정.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됐던 아이가 전기 때 핵막이 사라지고 방수사가 나오고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반 결합 이렇게 반 이렇게 반 결합 그죠? 그리고 정 가운데 배치 제2감수분열 중기 때 제2감수분열 후기가 되면 자 지금 다 생략된 거야. 제1감수분열 감수 제2감수분열 전기 중기 그죠? 나타나기 시작해. 가운데 배치에 염색체들이 가운데 배치돼. 후기가 되면 어떤 모습인 거야? 세세포 분열하고 그림이 유사한 거야. 오케이? 얘가 이렇게 분리되고 얘가 이렇게 분리돼서 요렇게 이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염색 분체가 분리,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염색 분체가 분리. 맞죠? 그 다음에 이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던 염색 분체가 분리, 염색 분체가 분리. 이렇게 사이즈가 작게끔. 이게 후기의 그림이야. 제2감수분열 후기. 오케이? 얘 또한 똑같이 전기 중기후기 말기를 거쳐서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겠지. 제1감수분열 후기 상동 염색 이게 상동이 아니지만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 염색 분체가 분리, 염색 분체가 분리.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이렇게. 맞죠?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리고 다시 제2감수분열 말기 때 2개의 딸액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각각. 오케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된다? 요렇게 해서 공간이 작은데 하나만 그릴게. 너 하나, 큰 거 하나, 빨간 거. 작은 빨간 거 하나 이렇게.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 하나, 큰 검정 거 하나, 작은 검정 거 하나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요. 너 핵상이 뭐겠어요? 얘랑 똑같은 크기야? 아니지. 같은 크기 아니지. 너 따로. 1번에 2개 중에 상동에 해당하는 것 중에 상동이 아닌 하나씩만 있으니까 핵상이 n이잖아요. 그쵸? 여기도 핵상이 하나씩만 있었기 때문에 그죠? 상동이 아니잖아. 상동이 2개의 상동이 아니잖아. 상동이 아닌 모습으로 있으면 다 n이라고. 그리고 염색체도 똑같이 n은 2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 그쵸? 근데 선생님 분명 뭔가를 나눠갔잖아요. 줄어서 분명 뭔가 나눠갔다고요. 나눠갔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자 봐봐 여기까지의 과정 지금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 이렇게 가서 제1감수분열이 완료가 됐고 제2감수분열이 이렇게 완료가 된 모습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기억하실 건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이 과정이 제1감수분열이 완료되면서 일어나잖아. 얘는 2n이었던 아이가 n으로 핵상이 준 거야. 그쵸? n으로 핵상이 줄었잖아. 2n에서 n으로 맞죠? n으로 핵상이 줄었고 n이었던 아이가 핵상 변화는 없어. 똑같이 n은 이 자리로 됐으니까 핵상의 변화는 없어. 그죠? 근데 분명 찢어갔잖아. 나눠갔어. 그 개념은 뭐냐면 자 염색체 수나 핵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2개가 동류, 같은 개념이야. 유사한 개념이야. 근데 이 개념과 별개의 개념인 유전 정보의 총량을 얘기하는 DNA 상대량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 이 개념하고 어나더야, 별도야. 유전 정보 총량이라는 개념은 DNA 상대량이라는 개념은 돼요? 이 2개가 세트로 같은 개념, 너는 어나더 개념. 그 유전 정보 총량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실가닥 하나를 DNA 상대량 임의적으로 1값이라고 친다라고 하자. 이거 실 하나를 DNA 상대량 1이라고 치자. 오케이? 너도 1이라고 치자. 1. 그죠? 얘를 임의적으로 DNA 상대량이 4였어. 왜? 실 하나 였으니까. 근데 유전 정보를 복제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DNA 상대량 얼마가 됐어? 8이 된 거야. 복제했잖아. DNA를 2배로.
복제했으니까 8이 됐어. 이 8이 됐던 DNA 상대량을 여기도 똑같이 8이지.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닥 있으니까 염색 분체가 있으니까 얘가 그대로 8이야. DNA 상대량. 여기도 똑같이 DNA 상대량이 8이었는데 제1감수 분열을 완료하니까 뿅뿅해서 하나하나씩 이 딸세포 한 개에 하나, 둘, 셋, 네 개만 들어가 있잖아. 맞지? 되고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만 들어가 있잖아. 그치? 8이었던 걸 둘 반반씩 나눴어. 그게 DNA 상대량도 반으로 줄었다고 이 말이야. 제1감수 분열을 완료하면 얘가 가지고 있던 DNA 상대량을 당연히 각각의 세포로 반으로 나눠갔겠지. 너가 DNA 상대량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너도 DNA 상대량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그렇게 4가 됐던 아이의 정보를 또 반반씩 나눴잖아. 그치? 그러니 DNA 상대량이 너도 얼마 돼? 2. 너도 얼마 돼? 2. 너도 얼마 돼? 2. 너도 얼마 돼? 2로 DNA 상대량이 2로 줄었어. 오케이? 선생님 뭐 이렇게 번거롭대요? 자, 이유가 있어. 왜냐면 자,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건 유전 정보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고 아빠한테 받은 유전 정보 총량과 엄마한테 받은 유전 정보 총량이 만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지 원기 때 체세포 처음에 그 시기의 DNA 상대량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염색체 수라고 하는 개념도 아빠로부터 반, 엄마로부터 반 받아 46개가 돼야 되고.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분열은 핵상은 변함이 없지만 이 염색 분체를 분리해줘서 처음 모세포가 가지고 있는 얘를 모세포라고 해. 제일 첫 번째 시작했던 세포를 모세포가 가지고 있던 이 세포에 모세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여기에서의 DNA 총량이 얘보다는 반틈이 되게끔 해줘야 돼. 그 목적이야. 얘가 가지고 있었던 유전 정보의 총량이 반으로 줄어들어야 그 반과 또 똑같은 반 정산 환자가 만나야 온전히 똑같은 DNA 총량을 가지는 베이비가 태어날 거 아니야. 되겠어요?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할 거 특징 첫 번째 제1감수 분열 때 뭐가 분리된다?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된다. 핵상이 2n에서 n으로 줄어든다. 근데 핵상이 2n에서 n으로 줄어들었을 때 자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적었으니까 여기 이 부분 지울게요. 여기다 그래프를 하나 제가 그려드려야 되니까 자 유전 정보 총량의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유전 정보 총량 얘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DNA 상대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것도 문제에서 나와요. 처음에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이 4였어. 맞죠? 4였어. 4, 8, 그지? 4였는데 S기를 거치면서 DNA를 두 배로 복제했지. 4였는데 S기를 거치면서 DNA를 두 배로 복제했어. 맞죠? 그래서 DNA를 두 배로 복제했던 얘네가 이렇게 이가 염색체 만들고 나눠졌어. 2n에서 n으로 나눠졌더라고 해도 여기는 DNA 상대량이 8이었는데 한 번 나눠지니까 얼마야? 4로 원본과 똑같은 4로만 된 거야. 그지? 맞지? 근데 이때 모습은 뭐야? 이렇게 있어. 얘와 얘가 있어. 이 두 개가 크기가 안 똑같아. n이야. 돼요? 이때의 모습은 이가 염색체 모습으로 있어. 이렇게로 있어. 그쵸? 복제되고 두 개 상도끼리 붙었고 나눠서 2n짜리가 n짜리로 나눠지긴 했어. 돼요? 그래도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었다라고 해도 처음에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 값하고 똑같잖아. 그지? 처음에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 값하고 복제하고 난 다음에 똑같잖아. 그러면 그 똑같은 얘가 아빠로부터 온 정보랑 또 만나버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세대를 거듭했을 때 이 모습의 n하고 이 모습의 n자리 정전 안자라고 하자. 이렇게는 안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 세대를 거듭했을 때 2n이긴 하지만 염색체 유전 정보의 총량이 늘어나 있는 베이비가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런 베이비 태어난다고? 안 태어난다고. 이런 애들이 태어나잖아. 수정란이 이런 모습이라면 이런 아이가 안 태어난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개의 정보를 가져버리잖아. 여기는 정보가 하나, 둘, 셋, 네 개여야 되는데 항상 처음에 시작이 네 개여야 되잖아. 체세포의 처음에 시작이.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의 분리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제2감수 분열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얘의 염색 분체를 반으로 이렇게 뿅뿅뿅뿅 나눠가는 분리를 한 번 더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개, 또 다른 저기서도 또 하나 두 개 해가지고 그래서 DNA 상대량이 2로 줄어들어 있는 이런 딸세포가 만들어지겠지. 이거 하나만 있는 N 상태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네? 그래서 연속 두 번에 한 번 나눠지고 또 한 번 나눠지고 여기서는 상동이 분리돼서 핵상이 감소. 이해했어, 얘들아? 그지? 핵상이 감소했다는 건 염색체 수가 감소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했다고 해서 N은 23개로 염색체 수가 줄었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라고. 한번 제1감수 분열을 해서 N은 23으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야. 여기 있던 이 아이의 정보에 반으로 유전 정보의 총량이 반으로 감소가 되어야지만 온전히 아빠 반, 엄마 반 거가 만나서 똑같은 유전 정보 총량을 가지는 베이비가 태어난다고. 그래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야. 염색체 수는 그대로지만 염색체 수는 그대로지만 DNA 상대량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N에서 N짜리 23개를 그대로 가지고. 죽을라 그래. 어렵지? 어려워. 자, 그래서 거기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책 보세요. 137쪽에 7번 한번 봐봐. 7번 보니까 자, 체세포 분열. 처음에 있던 두 개, 하나의 세포 안에 두 개의 염색체 수가 갖고 있죠? 7번 보고 있어요. 7번 그림 보라고. 두 개가 들어있었는데 복제돼서 나눠져서 두 개 딸세포 안에 첫 번째 거와 똑같은 그림 들어있죠. EN 맞죠? 근데 감수 분열은 어때요? 처음에 아빠 엄마로부터 하나하나씩 받아서 EN 상태였는데 복제됐고 제1감수 분열 때 이가 염색체 만들었죠? 제2감수 분열이 끝날 때 하나하나씩만 들어갔죠. 이가 염색체 중 N으로. 그리고 그것에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최종적으로 4개의 딸세포 안에 한 개만 들어가 있죠. 염색 수가 반으로 줄었고 DNA 상대량도 반으로 준 거야. 맞죠? 오케이? 그래서 자, 아래 표 채워보세요. 체세포 분열 한 번만 분열을 합니다. 근데 감수 분열 연속 두 번의 분열을 하는 거고요. 딸세포의 개수가 체세포는 2개지만 감수 분열은 4개가 만들어지고요. 최종적으로. 맞죠? 이가 염색체 형성은 체세포 분열 때는 형성되지 않아요. 근데 감수 분열은 형성이 됩니다. 분열 전후에 염색체 수 변화, 체세포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감수 분열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맞죠? 위에 6번의 OX 문제 채워주세요. 첫 번째 1번. 세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의 염색체 수와 유전 정보는 모세포와 같다. 맞죠? 세세포는 원본과 카피본이 똑같으니까. 그죠? 분열에서 나눠진 2N에서 2N짜리로 가니까 O예요. 두 번째, 동물세포는 중앙에 세포판, 세포판은 식물에서 X. 감수 분열은 2회의 연속 분열로 4개 딸세포. 맞죠? 자, 세세포 분열 결과 감수 1분열 전기에 세세포 분열과 감수 1분열 전기에 이가 염색체는 언제만 기억하라고? 언제만? 이가 염색체는 언제만? 생식세포 분열 때만 등장해. 제1 감수 분열 때만 등장해. 네? 마치 그 우리 뭐 영화의 3대 등장 있잖아. 뭐 이정재 나온 거랑 그 늑대 유혹에서 강동원 이렇게 나온 거랑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가 염색체 등장은 언제만? 제1 감수 분열 때만 등장해. 세세포 분열 때는 절대 안 나와. 오케이? 그래서 X. 5번에 X죠. 감수 2분열 때는 염색체 수가 안 줄어들어. DNA 상대량만 반으로 줄어들어. 넘겨서 당연히 142, 143쪽까지 과제고요. 그 다음 이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아. 144쪽 펴봐. 방금 우리가 이미 개념을 잡아줬던 생세포 분열 과정이 여러분의 생식 기간에서도 직접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144쪽 생세포의 수정 거기를 설명을 할 거야. 아 그리고 미안하다. 요거 있죠. 요거 좀 적어놓을래? 여기는 안 적어도 돼. 요 그래프 있죠? 요거 이 그림도 안 그려도 돼. 시간이 되면 그리셔도 되고요. 제가 한 3번 드릴 테니까 요 내용 적어줘. 이거 적어놔야 돼. 왜냐면 시험 문제 나와. Y축이 DNA의 상대야. 요즘 중학교들도 문제가 어려워지더라고. 고생이 많아요. 자, 볼게요. 그러면 144쪽 수정과 발생, 남성, 여성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설명을 좀 할게요. 이미 자, 어느 정도 기술과정 시간에 좀 배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 기술과정에 배웠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 144쪽 왼쪽, 그러니까 144쪽의 오른쪽에 보면 남성의 생식기관, 여성의 생식기관 나와 있죠. 우리가 생식기관인 정수하고 난소에서 이렇게 생세포 분열을 완성을 한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남성은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야? 정소야. 우리 정소 그리고 고환까지는 정식 명칭이다. 근데 불알은 정식 명칭은 아니다. 자, 그래서 정소는 정식 명칭이고 고환이라고도 하고 두 개 있어. 두 개. 오케이? 그런데 요 위에 모자 씌우는 것처럼 조그마한 정소도 있는데 이걸 우리는 부종소라고 해. 그럼 부종소로는 무언 역할을 하냐면 부종소는 이 정소의 저 안쪽 바깥쪽에 체세포가 있어. 오케이? 방금 배웠잖아. 바깥쪽에 체세포가 있고 이 하나의 체세포가 제1감수분열, 제2감수분열 해서 총 4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오케이? 제1감수분열, 제2감수분열에 총 4개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자의 모습은 어때? 올챙이 모습이지. 올챙이 모습처럼 꼬리를 갖도록 이렇게 모양이 변신되는 형태. 이걸 성숙이라고 하거든. 정자가 성숙되는 과정. 이 성숙을 여기 부종소에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던 이 각각의 체세포들이 안쪽으로, 그다음 2개 또 안쪽으로 해서 총 4개 이렇게 정세포들이 만들어지면 그 정세포들, 여기도 또 2개, 여기서도 또 하나, 둘, 셋, 넷, 4개 이런 정세포들이 이 부종소로 올라가서 꼬리를 갖게 되는 모습으로 변신, 성숙되는 거야. 오케이? 정자가 성숙되는 장소, 운동성을 갖게 되는 장소. 돼요? 그래 놓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남성 생식 기관 안에는 자 어디로 이어진 요도로 여기가 요도가 아니라 남성 몸에 존재하는 관은 수정관이야. 근데 여기다가 함정을 많이 파. 왜? 이름이 하필이면 수정관이니까. 수정이 되는 장소인가? 자 근데 남자가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치? 뭐 38주 동안 남자가 얘를 키우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수정되는 장소 절대 아니죠. 수정관은 정자가 이동되는 장소야. 이 수정관은 정자가 이동되는 장소. 오케이? 그리고 여기 위쪽이 어디냐면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에 생략돼 있을 수 있지만 여기가 방광이야. 소변이 모여졌던 장소야. 방광에서부터 소변이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갈 때 요도를 통해서 나가거든. 요도. 오케이? 근데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 나가는 길과 정자가 나가는 길을 같이 써. 오케이? 소변이 나가는 길과 정자가 나가는 길을 같이 써. 근데 남성들은 알 거야. 근데 소변 볼 때마다 정자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그러진 않아. 오케이? 왜냐면 마치 우리 교차로의 신호등처럼 소변이 내보내져야 될 땐 이쪽에 관략근이 있어. 수정관 끝에 이쪽에 관략근이 있어. 얘가 잘 쪼면해. 그러니까 여기에 대기됐던 정자들이 나가겠어? 안 나가. 야 너네 거기로 움직이면 안 돼. 너 죽는 거야. 너 오줌을 나가면 안 돼. 거기는 쪼여져 있고
방광에 찼던 소변만 요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사정을 할 때 내보내질 때는 오히려 이 방광 밑에 있는 관략근이 있어. 이 관략근이 수축해서 여기가 쪼여져. 놀랬어요? 자, 방광 밑에 있는 여기 관략근이 쪼여져. 오케이? 쪼여져서 여기 소변에 차져 있는 이 부분에 기름 막히고 이쪽은 이완돼. 여기가 이완이 돼. 이완이 되니까 여기 요도를 통해서 정자들이 나갈 수 있는 거야. 하나의 길을 같이 쓰고 있는 것 뿐이야. 신호 전달로. 수축 이완을 통해. 그리고 내보내질 때 기억하실 거 이쪽에 정낭하고 전립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정낭, 전립선. 여기 두 개는 전립선. 남성 생식기관에만 있는 게 전립선이야. 전립腺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이쪽이 정액을 만들어줘. 정액. 정자가 내보내질 때 순수 100% 정자들만 바깥으로 내보내지는 게 아니야. 뭐 1억 개에서 3억 개 사이에 정자만 내보내지는 게 아니고 정액 물질과 함께 내보내줘야 돼. 이 정액 액체 물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얘네가 아사되면 안 되잖아. 굶어 죽으면 여성의 생식기관 안에 들어가서 한 그래도 일주일 정도를 살아야 될 수도 있거든. 그동안에 얘가 굶어 죽으면 안 돼.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양분들도 어느 정도 같이 내보내지도록 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 정액 성분에는 포도당, 뭐 아미노산 또는 알칼리성 물질을 갖고 있어. 알칼리성이 염기성 물질이야. 그것들과 같이 내보내질 거야. 그러니까 사정되는 액의 95%는 정액 물질이고 5%가 1억에서 3억 개 정도의 정자야. 오케이? 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성의 생식기관은 자 여기가 질 여기 위에가 자궁 아이가 자라는 장소이기도 하고 질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보면 나팔관 이렇게 끝이 나팔관 오케이? 질로 이어지면 여기가 난소 자, 두 개의 여기가 난소는 난자가 성숙된 장소 그죠? 근데 남성하고 다르게 남성은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해서 공장 같은 역할로 가동을 해서 다수의 정자를 만들어내서 확률을 수정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주 메인의 목적이라면 여성은 두 개의 난소에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배란을 시킬 수 있는 그 난자의 양이 정해져 있어. 내가 아주 어릴 때 태아의 시기 때부터 오케이? 그래서 얘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있던 난소에 얘가 제일감수 분열 하겠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이 네 개를 한꺼번에 다 내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오케이? 개나 고양이는 한 배에서 하나의 임신된 배에서 7마리, 진돗개 같은 경우 7마리나 말티즈도 그래도 3마리에서 5마리 정도를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나게 하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쌍둥이 제외하고서 그치? 일반적으로 하나만 키워내잖아. 이 4개가 다 배란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 세포질을 몰아줘서 하나의 난세포만이 세포질이 몰아지게 되고 나머지 3개는 세포질이 부족해서 여기다 몰아준 거야 세포질을. 그리고 이 하나의 난세포가 이쪽으로 배란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자가 여기로부터 찾아와가지고 여기 수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나가 감수분열 했을 때 똑같이 제일감수분열, 제일감수는 동일하게 하는데 하나가 이렇게 난소에서부터 바깥 여기를 우리는 수란관 상부라고도 하고요. 나팔관이라고도 합니다. 수란관 상부 쪽으로 이쪽으로 뿅 내보내지는 이 과정을 배란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24시간이 모자라. 그 말은 뭐 말이냐면 배란되고 나서 24시간이네. 아니면 거의 이제 산부인과 쪽으로는 12시간 정도라고 하거든요. 12시간 정도만 얘가 의미 있는 난자로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정자가 들어와 있어서 근처에 있든지. 오케이? 그래야 수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얘가 배란이 됐는데 한 3일이 지나고 나서 정자가 이렇게 들어와도 임신될 수 있는 확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거지. 되죠? 오케이? 정자는 당연히 여기 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거고 정액과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막 대시를 하고 있겠죠. 운이 좋게도 이렇게 얘가 거의 가까이 와 있는 그 시점쯤 이 난자가 배란이 했다. 그럼 여기서 수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정되는 장소는 여성의 수란관 상부예요. 수정관 아니에요. 여기 수정관 아닙니다. 네, 수정되는 장소 아니에요. 그래서 수란관 상부에서 수정이 되고요. 수정됨. 당연히 여기 수정되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이 하나의 수정란이 자 수정된 순환 난자 이렇게 있었어. 여러 개의 정자들이 이렇게 대시를 했겠지? 대시를 하다가 야 나 지금 한 마리 선택했거든. 하나 선택해서 미안해 한 마리 여기서 하나 선택했거든. 하나 선택했으니까 너네 꺼져. 그래서 자 어떤 식으로 하나의 정자 그리고 한 가지 퀘스천
정자들 중에서 겁나 달리기를 겁나 뒤지게 잘하는 아이가 수정에 참여한다라고 우리 기술가너 시간에 그렇게 배웠을 수 있어. 근데 선착순 1바가 아니야. 우리 경쟁 중심의 한국 사회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1바가 도착해서 그래서 수정이 됩니다라고들 배웠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운이에요, 운. 일단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정자가 운동성이 있긴 있어야지.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까지 만나려면 운동성이 있고 건강한 그런 여러 정자들 중에 여러 개의 정자들이 대시를 했는데 난자의 주변에 여기 지금 보면 두꺼운 부분도 있고 얇은 부분도 있죠? 이렇게. 그죠? 이걸 볼 수는 없어, 걔네가. 가까이 그냥 달라붙는 것 뿐이야. 그래서 첫 바다에 그 아이가 달라붙었다라고 해도 얘가 가지고 있는 난막을 녹일 수 있는 효소가 있는데 정자마다 다 난막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는데 갖고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다고. 근데 얘가 착바로 갔는데 두꺼운 부분을 하필이면 공략했네. 못 들어. 오케이? 나는 이제 다 했어. 나 못 들겠어 하면 그 다음에 야 삐껴. 내가 들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첫 바다가 무조건 수정에 참여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 맞으니까 당연히 건강한 정자가 운동성이 강한 정자가 수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개가 대시를 하다가 자, 나 하나를 선택했어요 라고 할 때 마치 난막이 얘랑 뽀뽀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돌기처럼 돋아 나옵니다. 나 이제 드디어 얘를 만날 거야 할 때 이 돌기가 수정 돌기라고 해요. 약간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돋아 나옵니다. 수정 돌기가 형성이 되고 순서도 시험 문제 간혹 나오니까. 그리고 이 정자의 머리 하나가 빨려 들어가요. 하나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그리고 빨려 들어가고 나면 다른 대시하고 있는 정자들한테 야 게임 끝났어. 나 하나 선택했으니까 이제 꺼져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게 수정막입니다. 난막이 바뀌어요. 난막이 수정막으로 바뀝니다. 수정막이 형성되는 건 이 목적 뭐냐? 다수정을 방지하기 위한 거야. 쉽게 말하면 전기 충격을 약간 준다고 표현할게. 약간 찌릿찌릿해져. 여러 개의 정자들이 동시에 대시를 하고 있었던 얘네들한테 찌릿찌릿한 전기적 시그널을 줘. 그래서 야, 나 하나 선택했거든? 너네 꺼져. 약간 그런 느낌처럼 되는 거야. 난막이 처음에 있었던 난막이 수정막으로 바뀌면서 야, 나 게임 끝났어. 여러 개의 정자의 머리 대급박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위한 거야. 선생님 그렇다 하더라도 뭐 몇만 분의 확률, 몇억 분의 확률로 동시다발적으로 삐집고 들어오는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잖아. 정자의 머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정자 머리 하나, 남자의 핵, 정액 이렇게 있어. 우리는 체세포에 아빠가 정보 2개 주고 엄마가 정보 하나 줘? 3N이야 우리가? 아빠로부터 2개 받고 엄마로부터 하나 받고 이래? 그런 체세포 아니잖아. 이럴 경우는 여성의 월경 현상으로 그냥 깨끗해지는 거야. 버려지는 거야.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야. 오케이? 이러지 않도록 다수정을 방지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해된가요? 오케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수정이 된 수정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난핵하고 정액이 융합해가지고 이렇게 온전히 됐던 수정란이 그죠? 하나의 핵을 가지고 있던 수정란이 여기서부터 수정란이라고 합시다. 가장 빠르게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체세포 분열을 계속 거듭해. 한 개가 2개 돼. 그리고 이 세포가 딸세포가 여기 봐봐. 이 딸세포 자체가 성숙하거나 생산하는 시간은 없어. 그냥 수정란이 일반적인 우리가 다 성장을 한 체세포 분열 시기랑 또 달라. 오케이? 우리는 다 일반적인 체세포를 갖고 태어났잖아. 눈기, 코, 입을 다 달고 태어났잖아. 그지? 그렇게 되어서 하고 있는 체세포 분열하고 다르게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 과정은 굉장히 빨라. 이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 과정은 뭐라고 하냐면 난할이야. 난할하고 기본적인 체세포 분열하고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겸할 난할은 수정란의 초기 체세포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이니까 2N이었던 아이가 2N짜리 딸세포로 만들어 나가겠지. 근데 이 만들어졌던 딸세포가 성숙하는 시간이 없어. 얘 자체가 생장하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 난할을 거듭하면 할수록 여기가 2세포기야. 딸세포가 2개 있으니까 난할을 거듭하면 할수록 오케이? 난할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 딸세포의 개수, 딸세포의 세포질 양이 줄어들어. 전체 수정란의 크기는 똑같은 채로 전반적으로 더 크기가 작아지고 하고 있는 거지. 이때보다. 그치? 하나였던 수정란의 세포질 양을 점점 계속 나눠가면서 딸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나날인 거고 나날을 거듭해서 2세포기, 4세포기, 그 다음에 8세포기 이렇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채로 계속 나날을 거듭하다가 보면 일주일쯤 됐을 때 수정되고 일주일쯤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됐냐면 모든 딸세포가 가운데는 텅 비어있고 나날 강이라고 하는 텅 비어있고 아주 작은 딸세포들이 거의 바깥쪽으로 쭉 배치된 모습이 돼. 바깥쪽으로 쭉 배치된 모습. 이때가 포배기야. 포배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포배기. 이때부터 약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5 내지 7일 만에. 자, 뭐 해야 돼? 임신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수정된 수정란이 이 어디 쪽에서, 여기 이쪽에서 수란관 상부 쪽에 있었던 얘가 수란관 상부 쪽에 있었던 애가 나날을 막 거듭해서 엄마의 두꺼워졌던 자궁의 세포 벽하고 얘가 이 포백의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아이의 세포 덩어리 일부와 엄마 세포 덩어리 일부가 태반을 만들어. 태반을 만들어. 융합된 태반. 그 태반을 만들어야 혈관이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엄마의 혈관이 지나가면서 아이에게 양분을 줄 수 있고 아이의 혈관이 지나가면서 아이의 노폐물이 엄마에게 실려질 수 있는 거야. 태반을 만들고서부터를 우리가 임신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착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포백의 모습으로 아이가 이렇게 잘 자리 잡아 있고 그 다음 태반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일주일 만에 착상이 돼. 그리고 요걸로 끝이냐? 이렇게 된 상태로 계속 체세포 분열을 거듭하니까 나날 거듭하니까 이 다음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가면서 아이의 머리나 신경관이 만들어지는 거야. 나머지 여기 텅 비어있는 이 공간은 당연히 양수가 차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 돼요? 여기부터 이제 아이의 세포들이니까 뭐 형태를 만들어 가겠지. 신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돼요? 얘는 양수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포배기 시기로 수정되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포배기 시기가 되고 포배기 시기 상태의 모습으로 엄마의 모세혈관하고 착상이 되더라. 융합되면서 착상이 되더라. 그러면서 태반을 만들고 계속 체세포 분을 거듭하면서 아이는 포배기, 그 다음 낭배기, 그 다음 기관 형성 계속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지는 거야. 그리고 38주를 계속 잘 자라난 다음에 이제 출산이 되는 거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토요일 날 조금 더 이어서 해줄게. 그래서 숙제는 145쪽에 1번에서부터 3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1번에서부터 3번. 그리고 147쪽에 1번에서부터 6번까지 한번 완성해봐. 1번에서부터 6번까지. 돼요? 그러니까 147쪽 완성, 145쪽에 1번부터 3번까지 완성. 자, 꾸고. 그러면 쌍둥이는 어떻게 태어나요? 궁금하지?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어. 이란성은 난자가 과배란돼서 운이 좋게도 자연의 상태에서 봤을 때 난자가 2개가 배란되어 있었던 거야. 2개의 난자가 배란됐던 상태에서 각각의 정자 하나하나씩이 들어가서 동시에 엄마 뱃속에서 자리 잡은 경우가 이란성. 근데 쌤이 아까 제일 2개 들어가면 그냥 안 된다지 않았어요? 방금 선생님 뭐라고 했어? 하나의 난자에 2개의 정액이 들어갔을 때는 월경으로 버려져. 그죠? 내가 방금 그렇게 안 했지? 방금의 경우는 어떤댔어? 일반적으로는 포유류는 하나씩을 배란시키는 게 대부분이라고. 난자 하나만. 뿅! 그죠? 근데 이 여성이 생리주기가 불규칙한다거나, 그지? 뭐 한 달이나 2달을 건너 떼어버린 거야, 생리주기가. 근데 뱃속에서 만들어져 있었던 게 있어서 운이 좋게도 2개의 난자가 배란이 되어 있었고, 난자가 2개였고, 그 각각의 난자에 각각의 정자가 들어갔다. 그림이 그려져요, 머릿속에? 그게 일란성이고, 일란성은 또 달라. 일란성은 발생의 중간에서 분리가 돼서 된 거라 다음 시간에 일란성과 일란성 사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 오케이? 오케이.